채소 과일식을 하면 평생 건강하며 다이어트에도 성공할 수 있다. 인간은 평생 동안 평균 70여 톤의 음식물을 섭취한다. 농경사회와 산업혁명을 거쳐 과잉 섭취 문제가 생겼다. 가공식품으로 인해 몸에 쌓인 독소는 질병을 가져왔다. 비만은 질병의 원인이다. 질병의 치료는 몸의 독소 배출에서부터 시작한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에서 온 그대로인 음식이 답이다. 채소, 과일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벗어날 수 있다. 진실은 단순하다.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먹어왔던 채소, 과일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비만은 살기 위한 우리 몸의 몸부림이다. 현생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종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다. 700만 년이라는 긴 진화 과정 동안 최종 살아남은 훌륭한 종이다. 호모사피엔스와 99.6%의 유전자가 같은 침팬지는 여전히 숲에서 바나나를 먹고 산다. 인간은 1만 년 전부터 수렵채집 생활을 끝내고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불과 수백 년 동안 넘쳐나는 먹거리 속에서 살고 있다.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난 결과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만이라는 질병이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신이 우리에게 준 질병 없이 자연사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만병의 근원은 비만에서 온다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비만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 살이 찐 결과물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살이 찐 경우도 있다. 비만은 현재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생존 신호다. 몸에 쌓인 독소가 뇌와 심장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지방으로 축적되는 작용이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 3가지를 들 수 있다. 공기, 물, 음식이다. 인간은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 활동하는 생체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음식으로 인해 생존에 문제가 생긴 것이 비만이다. 다이어트는 일반적으로 살을 뺀다는 뜻으로 쓰인다. 다이어트는 살을 일부러 빼는 개념이 아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할 숙제가 아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살을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목적이 다이어트다. 그러나 당장 살을 빼는 것에만 집중해서 시중의 여러 다이어트 방법들을 시도하는 경우 그 결과는 요요 현상으로 더욱 망가진 몸 상태다. 건강해지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이 원리를 깨우쳐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다이어트 상담을 하다 보면 비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안다. 문제는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서 지속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채소, 과일식 뿐이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진리를 외면한 채 가공된 기능식품과 약을 찾아서는 안 된다.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계속 새로 나오는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비만의 원인은 식습관의 변화를 가져와야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다. 비만의 원인은 독소, 해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중국 한나라 명의로 유명한 화타가 있다. 화타의 삼형제에 관한 일화다. 화타는 침과 약, 수술로 죽은 자도 살려내는 명의, 둘째 형은 작은 병일 때 알아내 큰 병을 막는 예방의, 큰형은 병이 나기 전 얼굴색을 보고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신의로 불리운다.
화타는 큰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 유명해졌다고 한다. 병을 예방하고 아프기 전에 치유하는 것이 진짜 명이라고 한다. 비만도 원인을 알면 반드시 예방할 수 있는 증상이다. 동의보감에는 식약동원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음식과 약은 기원이 같다는 말이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같은 말을 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 고치지 못한다. 이처럼 음식은 인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700만 년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가공식품들은 인간의 몸이 완벽히 소화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쌓인 독소들은 비만이 된다. 핵심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이다. 음식으로 몸을 해독하고 처음부터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할 수 있다. 몸은 100조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수천억 개의 세포가 매일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에너지원은 음식이다. 다이어트에 좋다는 식품을 계속 찾아 나선다. 불행히 그 어떠한 제품도 다이어트를 평생 해결해 줄 수 없다. 가공된 기능식품들로 인해 몸의 독소는 더 쌓여갈 뿐이다. 살은 더 쪄가고 또다시 홈쇼핑에서 새로운 다이어트 제품을 찾는다. 잘못된 식습관은 방치한 채 한 방에 해결해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 것, 요요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유행에 따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지방을 적게 먹어보기도 한다. 그 방법이 효과가 없자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본다. 이번에는 단백질 섭취를 높이며 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몸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에너지 고갈로 인해 폭식하게 되어 살은 더 찐다. 돈과 시간을 새로 나온 다이어트 방법에 투자할수록 몸은 더욱 엉망진창이 되어간다. 방법은 간단하다.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 채소, 과일식을 하면 된다. 해독을 해주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 과일식 뿐이다. 칼로리 계산에서 벗어나라. 다이어트 관련 음식뿐 아니라 가공식품에도 적혀 있는 것이 칼로리다. 칼로리는 물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한다. 미국의 영양학자가 만든 개념으로 100년이 넘었다. 칼로리를 기준으로 음식을 제한하고 운동을 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소용없음이 밝혀졌다. 인체 시스템은 단순하지가 않다. 먹는 음식부터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어야 평생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자연의 순리인 채소, 과일식은 인간이 만든 단순한 칼로리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비만은 무엇을 먹는지와는 상관없이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당시는 의사들이 흰 가운을 입고 담배와 탄산음료 광고를 했으며 심지어 임산부까지 흡연 광고에 등장했다. 술, 담배, 탄산, 커피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만과 칼로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여전히 칼로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엇을 먹었는지가 아닌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했는지에만 집착한다. 칼로리는 음식이 갖고 있는 열량을 수치화한 것이다. 가공식품들이 몸에 나쁘지만은 않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높은 열량의 과일보다는 낮은 열량의 비스킷이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고 혈당 관리에도 좋은 건강한 음식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계산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된다. 동물들은 절대 칼로리 계산을 하며 먹지 않는다. 가장 신선하고 몸에 건강한 것을 본능적으로 먹는다. 인간만이 식품 사업으로 인하여 몸에 나쁜 음식을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 행위를 수백 년간 해오기 시작했다. 칼로리 계산을 바탕으로 채소, 과일식이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들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인위적으로 만든 식품은 효과는커녕 몸에 나쁜 부작용만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다이어트 식품들을 팔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칼로리 계산이다. 칼로리에 구애받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은 채소, 과일식이다. 평생 먹을 수 있는 것이 진실이다. 인류가 700만 년간 먹어온 채소, 과일식은 절대 비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비만의 해결책은 오늘부터 당장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이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난 것이 아닌 몸이 경고를 주는 이상 신호다. 독소는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르면 생긴다. 독소가 많아질수록 살이 찌고 아프게 된다. 다이어트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독소를 청소하는 작업이다. 몸을 깨끗이 청소하면 비만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채소, 과일식을 하면 몸에 독소가 최소한으로 생기며 배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채소, 과일식을 하면 복잡하게 칼로리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참으면서 먹어야 하는 맛없는 식단이 아니다. 바로 실천할 수 있고 평생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 자연스러운 방법이 채소, 과일식이다. 채소, 과일식은 일반식보다 소화하는데 시간이 8배 더 적다. 에너지를 통해 인체 시스템은 작동된다. 에너지는 소화에서 얻는다. 에너지를 얻는 연료는 음식이다. 중요한 과정으로 소화를 하는데 가장 큰 에너지가 사용된다. 가공식품을 먹은 만큼 불필요한 소화 에너지가 쓰인다. 몸에는 독소가 계속 쌓인다.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다. 소화에 드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채소, 과일식이 소화를 하는데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든다. 독소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음식이 채소, 과일식이다. 소화의 중요성.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의 교수인 로이 윌포드 박사의 유명한 생지 실험이 있다. 그는 면역학과 노인학, 노화작용에 있어서 거장이다. 생쥐는 보통 2년을 산다. 윌포드 박사 실험을 적용한 생쥐는 2배나 더 살았다. 사람으로 치면 160살 이상을 산 셈이다. 장수뿐 아니라 암이나 심장병에도 거의 걸리지 않았다. 그가 적용한 실험은 그저 일주일에 5일만 먹이를 주는 것이었다. 이틀은 단식을 통해 소화기관에 휴식을 부여한 것뿐이다. 소식을 하면 소화기관이 일을 덜하게 되고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다.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왜 그런지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화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크다. 그로 인해 장기가 빨리 노화되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진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는 만큼 수명이 늘어나는 원리다. 수도승, 스님, 종교인 등 수행을 하며 채소 과일식을 하는 이들 중 배가 나오고 비만인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은 고령이 넘을수록 더욱 눈빛이 살아있고 피부가 좋으며 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화기관을 쉬게 하면 사용할 에너지는 늘어난다. 동양에서는 복, 서양에서는 운이라는 말을 쓴다. 부모 복, 남편 복, 아내 복, 자식 복, 승진 복, 출세 복 등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명복이다. 아무리 좋은 다른 복들이 있어도 빨리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다. 인간의 수명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이 소화다. 일반적인 음식은 보통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다. 채소 과일식은 30분에 불과하다. 소화를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가 적다. 흡수를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는 훨씬 크다. 어떤 음식을 위주로 먹는지가 수명을 결정짓는다. 에너지의 중요성.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은 미국의 세 교수에게 수여되었다. 낮과 밤의 24시간 주기 작동 원리를 규명한 연구다. 생체 리듬의 주기가 깨지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비만과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당연한 자연의 법칙을 호르몬의 작동 원리로 밝혀낸 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밤에 음식을 안 먹는 것이다. 휴식과 수면으로 회복되어야 할 시간에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인슐린, 렙틴, 멜라토닌, 코르티솔 등 어려운 호르몬 작동 기전은 굳이 몰라도 된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 제한 다이어트 방법이 나왔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은 무조건 공복을 유지하기만 해도 비만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은 저녁 8시 이후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녁에는 몸 안에 쌓인 독소를 청소하는 데 에너지가 사용된다. 음식이 들어오는 순간 우선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위장에 사용된다. 독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인체 시스템의 결과다. 야식은 독소를 청소하기도 전에 다른 독소가 몸에 더 쌓이게 하는 행위다. 자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연료, 즉 음식이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중요한 이유다. 소화 시스템은 소화 외에도 흡수한 영양분을 다른 장기와 상호작용을 통해 세포에 보낸다. 몸에 쌓인 쓰레기를 배출한다. 엄청난 에너지가 사용되는 이유이다. 좋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된다. 각종 화학 첨가제와 정제 소금과 정제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면 된다. 살아있는 신선한 채소, 과일식을 하면 몸은 저절로 독소 청소를 해나간다.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하는 비결이 채소, 과일식이다. 독소 청소의 중요성. 몸에 독소가 쌓여 불편할 때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식욕 부진이다. 소화에 사용되는 많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자가치유 현상이다.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몸이 다쳤을 때는 본능적으로 섭취를 제한한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휴식을 취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이들 역시 아픈 곳이 있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쉬면서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이때 일부러 밥이나 죽을 먹는 것보다 채소, 과일식이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된다. 예방의학은 단순히 증상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는다. 치료가 아닌 예방을 우선으로 한다. 혈압약, 당뇨약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식생활 습관을 파악한다. 독소 청소를 위해 자연식으로 식단을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약은 증상만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독소 배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픈 몸을 치료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음식이다. 질병의 원인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아서 오는 것이다. 독소가 쌓이지 않게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 과일식을 먹어야 한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가공식품 섭취를 중단하고 채소, 과일식으로 살을 빼면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라는 말을 듣기는 매우 어렵다. 결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방의학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유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독소 청소다. 질병은 결코 하루 이틀에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매일 접하는 생활 환경에서 독소가 쌓여 나타나는 결과가 질병이다.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고 알리는 것이 통증과 불편한 증상들이다. 질병은 내 몸이 주는 경고 신호를 계속 무시했을 때 찾아온다. 독소 청소를 잘할 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소화를 잘할 때 몸은 에너지를 얻고 독소 배출을 잘한다.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30분만 걸리는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에너지는 독소 청소에도 사용된다. 독소 청소를 잘하기 위해 저녁 8시부터 12시간은 음식 섭취를 안 해야 한다. 독소가 많이 쌓일 때 통증과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지속적인 독소 배출이 잘 안 될 때 질병이 된다. 좋은 에너지를 얻고 독소 청소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은 채식을 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은 육식을 하며 진화해 왔을까? 700만 년을 거쳐 최종 살아남은 현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종이다. 호모사피엔스는 채식동물의 위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육식동물에 비해 위장 구조가 훨씬 더 길다. 1만 년 전 농경 생활의 시작과 수백 년 전 산업혁명을 거쳐 육식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가공육과 화학 첨가제의 과다 섭취는 새로운 질병에 걸리게 했다. 인간의 원래 식생활인 채소, 과일식으로 몸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호모사피엔스종 인간. 슬기로운 인간인 호모사피엔스 종은 언제부터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을까?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다. 원숭이와 같은 조상을 갖고 있을 뿐이다. 0.4%의 DNA 차이로 침팬지는 여전히 아프리카 숲 또는 동물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400만 년 전 최초로 직립보행을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타난다. 아프리카에 있던 호모 에렉투스 종에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데니소바인이 갈라져 나온다. 대략 200만 년 전 꼿꼿하게 서다니는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다른 대륙으로 진출했다. 호모 에렉투스는 육식동물로 밝혀졌다. 호모 에렉투스는 대형동물을 사냥하며 육식만을 고집하다 생존에 실패했다. 네안데르탈인은 30만 년 전쯤에 유럽 지역에 정착한다. 네안데르탈인 역시 거의 육식을 했다. 그들의 수명은 30세를 넘는 경우가 없었다. 10만 년 뒤에 호모사피엔스도 드디어 아프리카를 벗어나 이동한다. 20만 년 동안 채식을 주로 하며 살아왔다. 식물이나 과일이 부족한 경우에만 육식을 했다. 호모사피엔스는 결국 네안데르탈인을 3만 년 전 멸종시키고 현 인류로 살아남았다. 인간의 뇌 용량이 꾸준히 커져 현재 크기가 완성된 시기는 대략 10만 년 전쯤이다. 침팬지 뇌의 4배에 달하는 크기다. 뇌의 발달은 훗날 농사를 지어 식량을 조달할 수 있게 된 농업혁명을 가져왔다. 채식을 20만 년이나 해 살아남은 결과다. 공교롭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호모사피엔스는 더 많은 질병에 걸리기 시작했다. 수렵 채집을 위해 하루 종일 돌아다니던 신체 활동량이 현저히 떨어졌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을 먹어오다 쌀, 밀, 보리, 감자, 옥수수 등과 같은 단일 작물을 먹기 시작했다. 1만 년 전부터 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하면서 과다한 육식 섭취를 하게 됐다. 영양상태 균형이 무너지며 질병이 생겼다. 불과 200년 전 산업혁명을 거치며 공장에서 나오는 가공식품을 먹기 시작했다. 400만 년 이전부터 채식을 해온 우리 몸이 육식과 가공음식을 독성이 가득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몸에 독소가 쌓인 비만은 이때부터 생긴 것이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위장 구조.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은 기본적으로 채식을 하게끔 진화되었다. 지금의 인류는 먹지 않는 것이 없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먹는다. 그것도 모자라 자연에 전혀 없던 화학물을 만들어까지 먹고 있다. 인간만이 이렇게 진화했을 리는 절대 없다. 신은 절대 그렇게 인간을 설계하지 않았다. 자연의 세계,
즉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은 잡아먹히지 않는 이상 자연사를 한다. 인간만이 주어진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각종 질병들에 시달리다 죽는다. 초식동물의 위장구조를 가진 인간이 잡식을 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음식을 있는 그대로 먹지 않고 가공해 먹기 때문이다. 육식동물의 소화기간은 초식동물보다 훨씬 짧다. 독소가 가득한 음식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호모사피엔스의 소화기간은 육식동물보다 상당히 길다. 99.6%의 DNA가 일치하는 침팬지의 위장과도 닮아있다. 침팬지는 과일과 채식 위주로 먹는다. 채소 과일식은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30분에 불과하다. 이후 죽처럼 된 형태의 음식은 십이지장을 거쳐 소장에서 소화와 흡수가 진행된다. 이때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와 독소 배출의 첫 작용이 일어난다. 대장에서 90% 이상의 물과 나트륨 등을 흡수한다. 대장에서 머무는 시간은 보통 12시간에서 70시간이다. 보통 3일 안에는 대변을 보는 이유다. 대장에서 오래 머물수록 수분이 말라 변비가 생긴다. 독소 물질도 늘어나고 동시에 독소 흡수율도 높아진다. 육식동물의 소화기간이 짧은 이유다. 야생동물은 변비가 없다. 변비가 생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위장 구조에 맞지 않는 다양한 음식들을 먹는다. 변비를 시작으로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위장에서 음식물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변비가 없게 해야 한다. 대변을 보는데 5분 이상 걸리면 정상적인 장 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채식을 해야 한다. 인간이 출생 후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그렇다. 신생아부터 1년 사이다. 1년에 약 25cm가 넘는 성장을 할 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모유다. 모유가 주는 영양분을 분유는 절대 대체할 수가 없다. 모든 분유 제품을 살펴보면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은 모유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모유의 단백질 함량은 얼마나 될까? 단백질이 가장 필요한 성장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을 생각하면 최소 70% 이상은 될 것 같다. 놀랍게도 모유 속 단백질 함량은 겨우 6에서 7%에 불과하다. 우리는 단백질을 보충한다고 생각하면 우선 고기를 떠올린다. 한국영양학회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1kg당 0.83g이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보통 40에서 70g 정도면 충분하다. 고기를 외식할 때 1인분 단위가 보통 200g인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채식동물의 위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육류 소비를 엄청나게 시작한 지는 불과 300년도 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위암과 대장암의 지속적인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단백질은 결코 고기에만 있지 않다. 콩과인 대두 22g으로 닭가슴살 170g을 먹은 만큼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토마토, 오이, 살구 등 채소의 단백질 함량은 아주 높다. 인간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갓 태어난 아기는 90%에 달한다. 노화 과정을 겪을수록 수분 구성률이 떨어진다.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수분 함량이 70% 이상인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런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이다. 채소, 과일식조차 가열을 하는 순간 많은 수분과 영양분을 상실한다. 채소, 과일도 이러한데 구운 고기가 발암물질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은 죽은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자. 현 인류의 호모사피엔스 직전의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인은 육식 위주의 생활을 하다 멸종했다. 호모사피엔스는 채소와 과일이 부족할 때만 육식을 하며 20만 년 넘게 생존해 왔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며 단일 곡물과 가공식품들 섭취로 각종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다. 인간의 위장 구조는 육식동물의 위장이 짧은 것과는 달리 길다. 육류가 들어오면 위장에 오래 머무르며 부패하여 독소를 발생시킨다.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은 고기보다 채소와 과일에서 훨씬 더 깨끗하게 얻을 수 있다. 살아있는 수분이 들어간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채소, 과일식은 살아있는 음식, 진짜 음식이다. 건강하다는 것은 공기, 물, 음식, 수면, 햇빛,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결과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식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수분 함량 70%를 유지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수분은 가공되는 순간 사라진다. 죽은 음식이라는 것은 효소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신진대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효소는 42도에서 기능을 잃기 때문이다. 수분 함량이 70%가 넘으며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있는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살아있는 진짜 음식은 채소, 과일식. 지구 나이는 46억 년이다. 인간이 등장하고 진화한 시기는 700만 년에 불과하다.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동물도 음식을 가공해서 먹지 않는다. 가공이라 함은 단순한 불로 가열한 것 이상이다. 살아있는 음식을 죽인 것도 모자라 새로운 물질인 화학 첨가제까지 넣는 것을 뜻한다. 호모사피엔스가 가공식품을 접한 시간은 700년도 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살아있는 음식만을 먹으며 진화되어 왔다는 말이다. 화학 첨가제 덩어리인 가공식품이 몸에 깨끗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없음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포유류 중 인간만이 비만이라는 질병에 걸린 이유다. 엄청난 체세포 분열을 시작으로 엄마 뱃속에 있다 나온 아기는 몸의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차 자라면서 70%가 된다. 노화에 따라 50%까지 수분 비율이 떨어진다. 태아의 장기가 생기는 순서는 심장 다음 콩팥이다. 수분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것이 크다. 인체는 아주 정교한 수력 발전소의 축소판이다. 물을 통해 음양의 전기가 생성된다. 전기 자극에 의해 모든 세포들이 움직이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움직인다. 몸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은 수분 함량이 높은 자연의 음식임을 알게 된다. 수분 함량이 높다는 것은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기본으로 무기질 영양소가 들어있다. 수분은 영양분을 세포들에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동시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계속 강조해오고 있는 독소 청소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과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 과일식을 먹는 것은 역할에 큰 차이가 있다. 채소, 과일식을 충분히 하는 경우에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될 정도다. 지구의 구성 성분 역시 물이 70%다.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 인간의 몸처럼 음식 또한 70%가 수분으로 구성된 것을 먹어야 한다.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채소, 과일식 뿐이다. 그 외 음식은 모두 가공되거나 요리 과정을 통해 수분이 제거되었다. 기억하기 편한 자연의 이치가 7대3의 법칙이다. 70%는 채소 과일식을 하고 30%는 곡물류로 구성된 식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은 자연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다. 가공되지 않은 채소, 과일식이 진짜 살아있는 음식이다. 동물성 식품의 올바른 섭취 방법. 앞선 목차에서 살아있는 진짜 음식은 효소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효소는 42도에서 기능을 잃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유제품이 가짜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단순 가열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화학 첨가제를 만나 독소를 유발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동물성 식품은 세포막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 혈관을 막히게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매일 먹는 과잉 섭취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 그나마 안전하게 먹을 방법을 알아야 한다. 우유와 계란을 먹고 싶다면 가장 첫 번째로 동물복지 인증이 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케이지에 갇혀 살충제나 항생제가 들어간 사료를 먹으면서 사육되지 않음을 뜻한다. 계란의 경우 껍질에 각인된 번호를 통해 사육 환경을 알 수 있다. 목초를 먹이고 자연 방사한 상태의 소에서 나온 유기농 우유를 먹어야 한다. 좁은 케이지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은 닭이 낳은 달걀은 피해야 한다. 식품업계가 유기농, 무항생제, 친환경, 동물복지 제품으로 차별화를 주는 것은 높은 판매 가격 때문만은 아니다. 그만큼 기존의 제품들이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확인되었음을 뜻한다. 계란은 고단백질이므로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지 않아야 한다. 마가린에 구운 빵에 계란 프라이, 고구마나 감자가 들어간 토스트를 말한다. 여기에 설탕까지 들어가면 정말 맛은 있지만 몸에는 최악의 조합이다. 계란은 채소와 야채와 함께 먹을 때 가장 좋다. 유제품도 다른 농축 음식과 배합하지 않아야 한다. 우유와 빵, 우유와 시리얼, 우유와 케이크 조합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우유는 순수하게 그 자체만 먹을 때 부작용이 최소화된다. 우유는 치즈의 색깔이 들어간 것은 절대 먹지 않아야 한다. 요구르트나 요거트의 경우 당이 첨가된 제품은 피한다.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유제품의 대부분은 산성식품이다. 칼슘은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칼슘 섭취를 위해 우유, 치즈를 먹지만 도리어 흡수를 위해 몸 안의 칼슘이 소모된다. 유제품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광고할 뿐 소화를 위해 몸에 있는 칼슘이 소모된다는 것은 말해주지 않는다. 버터는 지방이라 중성에 속한다.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것이 소화에 좋다. 고기와 먹는 것보다는 통곡물과 먹어야 한다. 가공 처리가 안 되고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유제품을 구하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가장 살아있는 음식,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의학계는 모유보다 우유가 몸에 좋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모든 분유 제품에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미국에서 발달한 낙농업계와 축산업계는 아주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진실을 감춰왔다. 건강에 좋다는 가공된 유제품들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알레르기와 비염, 천식 등 만성질환이 우유와 계란 등을 끊으면서 사라지는 사례는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다. 우리는 원래 먹어왔던 채소, 과일식으로 돌아갈 때다. 오래 알고 지낸 고객이 자녀에게 오메가3 선물을 받았다며 가져오셨다. 원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지 않고 채소, 과일식 위주를 하신 분이다. 오메가3를 먹고 나서부터 두통과 설사가 시작되었는데 제품을 살펴봐 달라는 거다. 우선 제품 제조가 캐나다이지 오메가3 원료는 중국산이었다. 함량 역시 비율이 맞지 않게 표기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120%까지 높게 잡을 수 있는데 총량보다 함량이 더 높은 상태였다. 오메가3를 먹은 것이 아니라 싸구려 기름 덩어리를 먹고 있었던 거다. 오메가3를 끊고 며칠 지나지 않아 두통과 설사 증상은 사라졌다. 캐나다산이라며 좋은 제품이라 믿고 보낸 자녀에게 말씀은 차마 못하셨다. 인류는 건강기능식품 없이도 700만 년을 생존해왔다. 오직 채소, 과일식으로 말이다. 건강 채널과 홈쇼핑에서 홍보와 판매에 열을 올린다. 가장 큰 논리는 과일과 채소 등 몸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기 어려운 현대인들을 위해 농축된 간편 영양식품이라고 한다. 하루 5시간 정도의 밥 먹을 시간과 휴식도 없이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아픈 게 당연하다. 과일과 채소를 얻기 위해 직접 과수원을 재배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마트에는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공급된다. 심지어 새벽에 신선한 상태로 배달까지 해준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 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아픈 몸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 대표적인 영양제인 비타민의 효용론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채소, 과일식만으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다. 몸에서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해 영양제를 먹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겁을 준다. 비타민 결핍증으로 인류가 치명적인 사망에 이른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사람의 수명이 줄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나왔다. 현재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필수 영양제는 임신 초기 태아의 뇌 발달을 위한 엽산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약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생명을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 의사들은 처방을 한다. 영양제가 그러한 큰 결단을 할 만큼의 효과가 있다면 더 이상 식품이 아닌 약이 되어야 한다. 간과 콩팥은 자연 유래 추출 성분이라는 신종 화학 물질을 접한다. 생전 처음 겪는 물질들에 장기는 지쳐갈 뿐이다. 더 이상 비싼 돈을 주고 본인의 몸을 망치는 행위를 중단하자. 자연에서 온 채소 과일식을 통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는 인간 고유의 식습관으로 돌아가자. 건강기능식품의 인증과 효능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불편한 사실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영양제 비타민 A, B, E, K의 화학 구조는 아스팔트와 똑같다. 비타민 D는 양털을 끓여 추출해 만든 화학품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비타민은 채소, 과일식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도 음식을 통해 합성하는 지방산이다. 자연산 100% 건강기능식품은 없다. 모두 가공되는 순간 화학품이 들어간다. 모든 영양분은 건강기능식품 없이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 견과류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채소, 과일식은 반드시 공복 식전에 섭취해야 한다. 과일은 식후에 먹을 때 발효가 일어나 부패가 된다. 과일 자체의 문제가 아닌 가공식품 섭취 후에 과일을 먹어서다. 혈당이 올라가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소화가 빨리 되는 과일을 다른 음식보다 나중에 먹으면 독소가 생긴다. 독소로 인한 간 수치가 올라간다. 과일은 완전 식품으로 공복에 먹으면 해독작용을 도와 간 기능을 향상시킨다. 가열된 통조림 과일이 아닌 살아있는 신선한 과일을 먹어야 한다. 신선한 과일은 혈당 조절에 가장 도움이 된다. 공복에 과일을 섭취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식전 과일도 맛의 종류에 따라 배합을 지키면 좋다. 과일은 식전에 먹어야 가장 좋다. 만성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장기간 고생한 60대 남성분이 오셨다.
병원부터 한의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다며 하소연을 하셨다. 각종 검사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더 답답한 상황이다. 술, 담배, 커피, 빵 등 몸에 나쁜 것들은 다 끊었다. 식후에 속이 쓰린 증상으로 인해 저녁 수면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식생활 습관을 면밀히 상담한 결과 식사 후에 꼭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것을 발견했다. 커피와 담배를 끊은 대신 식후 입이 텁텁한 증상을 과일로 대체하면서 많이 먹게 되었다. 과일을 공복과 식전에 먹고 식사 후에는 3시간 간격을 두고 먹게끔 식단 지도를 했다. 한 달 뒤 더 이상 위장약이 필요 없을 만큼 소화 불량과 속쓰림이 사라졌다. 과일은 식전에 먹어야 한다고 상담할 때마다 안내한다. 반응은 2가지다. 과일은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다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다는 반응이다. 다른 반응은 나는 지금껏 식후에 먹어왔지만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 경우다. 형성된 인식을 전환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특히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주입이 된 경우는 더더욱 힘들다. 인간의 몸은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게 진화되었다. 생존의 이유다. 자정 능력과 치유 능력 덕분으로 몸의 이상을 못 느낄 뿐이다. 불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건강한 노후와는 멀어지게 된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의 원인은 떡, 과일, 면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라고 한다. 과일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 몸에 안 좋다는 괴담까지 조성되었다. 라면이나 스팸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영양제인 과일이 마치 질병의 원인처럼 둔갑한 이유는 무엇일까? 발효가 되는 과일의 특성 때문이다. 발효된 음식은 몸에 좋지만 과일 자체가 몸 안에서 발효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과일이 몸 안에서 발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소화가 어려운 가공식품들 다음에 먹어서다. 식후에 과일을 디저트로 먹으면서 여러 증상들이 생긴다. 과일은 반드시 공복이나 식전에 먹어야만 한다. 인간은 과일을 그렇게 먹어왔다. 식후 과일은 부패의 독소를 가져온다. 간에 좋다는 기능식품 대신 과일을 먹는 것이 훨씬 도움을 준다. 화학적인 성분이 아닌 생명력을 가진 자연의 에너지가 간에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복 식전에 과일을 먹으면 과당과 섬유질 때문에 폭식을 방지해 줄 수 있다. 과일의 당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에는 당 지수를 수치로 정해 놓았다. 혈액 내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정한 수치다. 백미, 빵, 라면 등은 70이 넘는다. 과일, 현미, 통밀, 채소 등은 50 이하다. 컵라면과 김밥을 먹고 나서 바나나를 먹을 때 문제가 된다. 발효가 되어 배에 가스가 차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반드시 식전에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다. 인간은 오랫동안 과일을 주식으로 하며 생존해 왔다. 과일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양학적으로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의 무기질이 들어있다. 과일에 든 영양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공복에 과일을 먹어야 한다. 다른 음식과 섞어 먹거나 직후에 먹으면 안 된다. 다른 음식을 발효시켜 부패해 독소가 쌓인다. 엄밀히 말하면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면 된다. 또 하나는 가열하지 않은 신선한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과일은 번식이 목적이다. 가열을 한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는 것이다. 죽은 음식은 발효되어 산성으로 변해 독소가 생긴다. 통조림 과일을 먹었을 때 소화 불량과 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대부분 식당은 사용하기 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통조림 과일을 쓴다. 죽어있는 과일을 고기와 김치,
밥 등이 범벅된 뒤에 후식으로 먹게 된다. 발효가 되면서 소화불량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잘못된 결과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간식으로 과일 대신 커피나 빵을 먹는다. 과일의 당지수는 백미보다 낮은 50이다. 가공식품은 두려움 없이 먹으면서 자연이 준 혈당 조절 천연식품인 과일은 기피하고 있다. 과일의 천연당 성분을 가공당인 설탕의 포도당과 동일시하면 절대 안 된다. 인슐린이 더 오르는 것은 가공식품을 먹은 뒤에 과일을 섭취해서다. 당뇨의 범인은 과일이 아니다. 소화 속도 차이가 핵심.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는 모습을 TV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드라마에 고기 먹는 장면에서 과일을 먼저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식사가 끝나고 난 뒤 후식으로 차와 과일을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고기는 단백질로 소화가 가장 어려운 영양소다. 위장에서 3시간에서 4시간을 머무르는 동안 부패되며 독소를 발생시킨다. 과일이 고기에 막혀 못 내려가고 발효가 되면서 몸은 산성화되어 속쓰림이 발생한다. 소화하는데 큰 에너지가 필요 없이 30분이면 위장을 떠나는 과일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다. 소화가 빨리 되는 과일을 먼저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먹어야만 한다. 과일을 먼저 먹은 후 식사를 하게 되면 맛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다. 짜거나 맵게 먹어왔던 식성을 변화시켜 건강에 도움을 준다. 가공식품에 들어간 화학 조미료를 느끼면서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자 한다. 식전 과일은 포만감을 유지해 식사량이 줄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설탕 섭취가 줄면서 당뇨 관리에도 효율적이다. 소화시키면서 사용되던 많은 에너지가 절감되면서 피로는 줄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식전에 과일을 먹었을 뿐인데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과일을 주식으로 하는 침팬지가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다. 고릴라는 과일만 먹고도 단백질 결핍이 아닌 가장 힘이 센 동물 중 하나다. 과일만 먹는 식습관을 가진 이들을 프로테리언이라 한다. 과일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단백질 결핍을 가져온다면 그들 모두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 실제 프로테리언들은 아주 건강하다. 식전 공복에 사과를 먹어 속이 불편한 경우는 다른 과일을 먹다 위점막이 회복된 후 먹으면 된다. 식전 과일도 배합을 지켜 먹으면 좋다. 가장 단맛이 나는 멜론이나 수박, 참외 종류는 별도로 먹자. 단맛이 나는 바나나, 포도, 무화과 등은 신맛이 나는 사과, 귤, 파인애플, 딸기 등과 함께 먹으면 좋다. 지방이 많은 코코넛이나 아보카도도 신맛 과일과 먹어도 괜찮다. 단맛, 신맛, 지방이 많은 과일을 동시에 많이 먹을 때는 소화불량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자. 육식을 주식으로 하다 멸종한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인의 치아도 과일을 먹은 치아로 밝혀졌다. 오랜 시간 과일은 공복에 먹어온 음식이고 인간의 위장은 이에 맞추어 진화되었다. 고기나 밥, 김치를 먹은 다음 과일을 먹을 때 심각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난다. 고기의 단백질에서 나온 독소들은 더욱 산성화되어 속쓰림을 유발한다. 식후에 먹는 과일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할 뿐 과일에 있는 당 자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 과일에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 식전 공복에 섭취를 하면 에너지 공급과 함께 독소 청소를 해주는 완전식품이다. 빨리 소화되는 과일을 먼저 먹고 30분 뒤에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아침에는 무조건 채소, 과일식만 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하루 3끼를 먹어오기 시작했을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의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누가 만든 것일까?
아침에 우유와 시리얼로 시작을 하면 정말 몸에 좋은 건지 이제는 따져봐야 한다. 음식의 섭취, 소화, 흡수, 배출되는 주기를 8시간으로 나눈 3대 주기를 알아야 한다. 섭취, 동화, 배출 주기다. 아침은 밤사이 소화와 흡수를 마치고 남은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시기다. 무거운 아침 식사는 독소 배출에 사용될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만든다. 낮 12시까지는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도록 한다. 아침 식사는 꼭 필요한 걸까? 인생에 있어 마지막 다이어트라며 찾아온 상담자다. 식욕 억제부터 모든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먹었고 지방 흡입 수술까지 한 30대 여성이다. 기존의 패턴은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살을 빼 15에서 20kg을 감량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3, 4개월 후에 20kg을 다시 찌는 걸 반복해 어느새 90kg이 되었다. 비만의 가장 큰 이유는 새 끼니 폭식과 야식이었다. 만성 변비로 변비약 없이는 정상적인 배변 활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아침에는 채소, 과일식만 하게 했다. 점심, 저녁 식전에는 채소, 과일식을 하게 했다. 폭식과 야식이 줄어들고 변비 증상이 없어지는데 정확히 3주가 걸렸다. 3개월 후에도 여전히 70kg을 유지했다. 오래전부터 TV에서 볼 수 있는 식품 광고 중 하나가 시리얼이다. 시간이 지나도 광고 형식은 바뀌지 않는 게 있다. 아이나 엄마가 등장하고 우유와 함께 시리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심지어 엄마가 소중한 아이에게 행복한 아침을 시작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환상적인 메시지를 삽입한다. 이 얼마나 철저하게 상업적인 광고인가. 나의 부모 역시 현란하고 철저한 계산에 의해 제작된 상술에 속으셨다. 어렸을 적 내내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오후, 심지어 야식으로 배고플 때면 언제나 우유에 시리얼을 먹었으니 말이다. 설탕과 각종 화학 첨가제, 유전자 변형된 밀로 가득한 제품을 맛있게 몸에 좋은 줄로만 알고 먹었다. 아토피인 자녀와 방문한 부모에게 아침 식사를 채소, 과일로 바꾸라고 조언을 한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침밥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라고 되묻는다. 많은 직장인들이 아침을 거른다. 시간이 없어서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아침밥을 챙겨주는 엄마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학생보다 뇌 에너지를 덜 사용할 리는 없다. 아침을 먹으면 속이 거북해 모닝커피 한 잔으로 대체하는 직장인이 많다. 학창시절 엄마가 챙겨주는 아침을 먹을 때는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에 시달렸다. 대학에 진학하고 독립을 하면서 자연스레 아점을 먹는 것에 익숙해진다. 몸은 도리어 더 가벼워짐을 느낀다. 한국에서의 수능 시험일은 거의 국가 비상사태다. 관공서를 포함한 금융권까지 출근 시간을 늦춘다. 외국어 듣기 평가 시간에 맞추어서는 항공기의 이착륙까지 조정한다. 수능 당일 컨디션 조절하는 방법 중 아침과 점심 식사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은 항상 등장한다. 평소 아침 식사는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공급해주기 위해 반드시 챙겨 먹으라고 한다. 수능일에는 너무 무거운 식단보다는 가볍게 과일과 같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먹기를 권한다. 식사를 통해 소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이미 전문가들도 다 알고 있는 거다. 누구를 위해 아침 식사를 꼭 먹어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섭취, 동화, 배출 주기를 이해하기.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은 통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수천 년간 인간의 몸을 관찰하고 기록한 전통의학에서 얻어야 할 것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이 움직이는 주기에 대한 이해도 같아졌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이다.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섭취 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는 동화 주기,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 주기다. 3대 주기를 이해하면 왜 아침 식사가 꼭 필요 없고 채소 과일식만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먹으면 소화와 흡수를 하고 생기는 노폐물과 찌꺼기를 내보내는 작용을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크게 8시간 단위로 나눈 것이다. 섭취 주기, 낮 12시에서 저녁 8시. 섭취, 동화, 배출은 항상 작동한다. 그 중에서도 음식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 야식이 몸에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아침 식사가 몸을 무겁게 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노폐물과 독소 청소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먹을 때 영양 공급이 잘 된다. 좋은 영양 공급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말한다. 단백질을 위한다고 가공육, 고기를 먹을 때 췌장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안다. 가공식품을 먹는다면 반드시 이 시간 안에 먹어야 한다는 걸 유념하자. 늦은 밤 들어오는 가공식품은 몸의 자연주기를 깨뜨린다. 동화주기,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먹고 소화된 음식에서부터 얻은 영양분과 에너지가 몸 구석구석 전달되는 시간이다. 흡수할 것은 하고 내보내야 할 것은 버릴 준비를 한다. 수면 시간을 통해 장기와 세포들은 회복과 재생을 한다. 멜라토닌 등 각종 호르몬들이 생성되는 중요한 시기다. 휴식을 하면서 손상된 곳을 수리하는 시간이 몸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불과 전기의 발견으로 인간의 밤낮 구분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충분히 쉬어야 할 시간에 채소 과일식이 아닌 가공식품이 들어오면서 비만과 질병이 생기는 큰 원인이 됐다. 쉬지 못한 결과는 암이라는 미친 세포로 나타난다. 배출 주기, 새벽 4시에서 낮 12시. 동양의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건강의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혀 상태를 봐왔다. 서양의학도 최근 혀 상태를 통해 질병을 예측하는 진단법이 체계화됐다. 혀의 하얀 물질인 백태 또는 설태는 밤사이 배출이 이루어진 가장 명확한 신호다. 입냄새와 백태는 3대 주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3대 주기 모두 중요하다. 독소 배출이 질병 예방과 건강을 위한 핵심이므로 배출 주기는 가장 중요하다. 동화 주기에서 걸러진 노폐물들과 죽은 세포들이 배출되는 시간이다. 림프 시스템을 통한 독소 배출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시간이 아침이다. 아침 식사 습관에 관한 조언. 우리는 소화를 시키는데 얼마나 큰 에너지가 사용되는지 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호소하는 이도 있다. 물만 먹어서는 절대 살이 찌지 않는다. 체질의 차이다. 많이 먹더라도 불필요한 것들은 몸에 저장을 하지 않고 내보내는 작용이 잘 되면 살이 찌지 않는다. 조금만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은 내 몸의 3대 주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식을 금하고 아침에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이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첫 시작이다. 앞선 다이어트 상담자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야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했다. 에너지 공급과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밤에도 배가 고픈 것이다. 낮에는 채소, 과일식을 실컷 먹었다. 밤에 배가 고프면 바나나와 견과류만 먹게 했다. 2주 정도 지나면서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만 마셨다. 잠은 늦어도 밤 11시에는 들어 최소 7시간 수면을 했다. 3주차부터는 14시간 공복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4주차부터 아침은 과일 주스만 먹었다. 7시간 수면과 12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건강한 몸이다. 원래 인간의 몸은 그렇게 설계되었다.
독소 배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침은 안 먹는 게 가장 좋다. 먹더라도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무거운 아침 식사 대신 가벼운 과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아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격언은 오랜 삶의 지혜가 담긴 것이다. 낮 12시까지는 정제 탄수화물과 동물성 식품 대신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출발이다. 채소 과일식은 마음껏 먹어도 상관없다. 모닝커피 대신 과일 주스를 마셔야 한다. 과일 주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독자 중에 주 야간 근무 교대나 3교대 일정에 맞추어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야간 근무를 할 때 야식은 최대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간식은 채소, 과일식으로 대체하자. 아침 퇴근 후에는 가볍게 과일 주스를 먹고 취침에 들어가자. 기상 직후에도 신선한 채소, 과일식을 먹은 후에 일반식을 하도록 한다. 잠들기 전과 기상 후 3, 4시간 안에는 채소, 과일식 섭취가 핵심이다. 예능 프로나 유튜브 먹방에서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고 라면이나 파스타, 피자를 먹는 연출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몸은 절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 아침부터 과도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기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몸에는 좋다. 아침부터 우유와 시리얼을 먹는 것은 건강과 성장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식품 회사들은 계속해서 시리얼에 칼슘, 비타민 등 화학 첨가제를 첨가하며 당 함량은 절반 이하로 낮췄다고 강조한다. 가공식품이 나쁘다는 걸 그들도 안다. 섭취, 동화, 배출 주기 원리에 따라 아침 식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독소 배출 시간에는 배출에만 에너지 소모가 될 때 몸은 건강하다. 낮 12시까지는 채소, 과일식만 해야 하는 이유다.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수면은 하루 7시간씩 규칙적으로 할 때 재생과 회복, 노폐물 청소가 잘 된다. 교대 근무자들도 취침 전, 기상 후 채소 과일식을 먼저 하자. 채소 과일식 잘 먹는 방법. 과일 주스가 가장 좋다. 기상 후에는 가장 먼저 물을 한 잔 마셔야 한다. 수면 중에 노폐물을 배출하고자 수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물은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 아닌 일반 정수가 좋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함이다. 저녁 식사를 7시에 마치고 12시간 만에 처음 들어오는 음식은 반드시 과일이나 과일 주스여야 한다. 여전히 독소를 배출해야 하는 몸에 에너지를 주는 유일한 음식이다. 과일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소들은 다른 음식을 섭취할 준비를 하게 해준다. 많이 씹지 않아도 소화 에너지가 필요 없는 과일 주스를 마시자. 과일 주스는 먹기 편하며 영양소가 풍부하다.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줄 알다가 식단 관리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상담자가 왔다. 과일이 당뇨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은 한 상태였다. 치아와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아 현미를 씹는데도 불편함을 느꼈다. 과일 주스를 권했다. 모든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을 제한하고 과일 주스와 채소로만 2주를 보냈다. 2주 후 당 수치가 약 없이도 유지가 됐다. 4주차의 혈액검사 결과 당화 혈색소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채소 과일의 자연당이 아닌 가공설탕이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을 망가뜨린 것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앞장에서 소화의 3대 주기에 대해 이해했다. 배출 주기, 새벽 4시에서 낮 12시에는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낮 12시까지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먹도록 하자.
과일은 있는 그대로 씹어 먹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의 식습관은 씹는 것보다 마시는 것을 더 좋아하고 편해한다. 아무리 아침 사과가 좋아도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사과, 딸기, 당근을 따로 계속 먹지는 못해도 셋을 한 번에 갈아 마시는 건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어떠한 가공식품보다 훌륭한 것은 따질 필요도 없다. 가장 과학적인 것은 내 몸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직접 해보면 된다. 그냥 채소 과일식을 아침에 하는 것보다 과일 주스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영양제는 절대 채소 과일을 대체할 수 없다. 과일에는 중요하다고 알려진 영양소 외에도 많은 미량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생명력을 가진 에너지는 가공식품으로는 얻을 수 없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 물을 마시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과일 주스는 항산화 물질을 혈액에 공급해 활성산소를 빠르게 중화시켜준다. 부부간에 심각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는 미리 과일 주스를 함께 마시자. 대화 중에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중화되면서 싸움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인류 진화 과정 중 가장 큰 최초의 발견을 불로 꼽는다. 해가 지고 나서도 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다른 육식 동물들로부터 생존하게 했기 때문이다.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불의 발견은 전기로 대체가 되었다. 밤낮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인간의 생체 리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편 증상은 불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다. 야식을 먹게 됨에 따라 비만이 되기 쉽다. 24시간 편의점부터 야식, 배달업소 등 언제든지 가공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 먹고 난 후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활동에 문제가 생겼다. 아침에는 무조건 과일 주스를 먹고 하루를 시작하자. 몸의 균형이 회복된다. 과일 주스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물도 꼭꼭 씹어 먹으라는 옛말이 있다. 그만큼 씹는 행위가 주는 영향이 크다. 침을 충분히 나오게 하는 것이 췌장에까지 영향을 주는 원리를 이해했다. 현대의학은 아직 암의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 인체의 작동 원리를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원인은 나온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다. 사람의 어금니가 32개 중 20개나 된다는 것은 씹고 갈아서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다. 과일 주스도 꼭꼭 씹어 먹어주면서 침과 섞이게 해주면 가장 좋다.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살아있는 에너지를 느끼며 먹자. 바로 채소 과일식으로 바꿀 수 없다면 일주일의 격일로 3일에서 4일부터 시작해보자. 채소 과일식으로 낮 12시까지 보낸 날 몸이 더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든든한 느낌은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란 걸 알게 된다. 과일 주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실제로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기 쉽지 않다. 배출 주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면서 몸은 놀라울 만큼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한다. 섭취와 동화 주기 과정도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이뤄진다. 주스를 만들어 먹을 때 알면 흡수에 더 좋은 것도 있다. 당근의 경우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수용성, 즉 물에 잘 녹는 성분이 아니라서 흡수가 잘 안 된다. 당근 자체로만 주스를 만들지 말고 사과나 딸기와 함께 주스를 만들어주면 좋다. 토마토도 마찬가지다. 주스를 만들 때는 설탕이나 다른 어떠한 첨가제도 넣어서는 안 된다. 과일 주스는 절대 가공되어 판매하는 것을 사서 먹으면 안 된다. 열로 살균 처리가 되어 영양소와 생명력이 이미 사라져 있다. 살아있는 과일은 절대 인간의 몸을 해하지 않는다.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주스를 만들 때도 껍질째 넣어야 한다. 농약 부분이 염려될 것이다. 대부분의 농약은 사용 후 2주 내에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잔류 농약도 세척 과정에서 물에 씻겨 사라진다. 식초나 소금물에 세척할 때와 물에 그냥 했을 때 차이가 거의 없다. 소금물이나 식초에 의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다.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된다. 사과의 꼭지가 움푹 들어간 부분은 잔류 농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외한다. 딸기 역시 꼭지는 먹거나 주스에 넣지 않는다. 그 어떤 영양제보다 과일 주스가 더 몸에 좋다. 과일 주스를 시작할 때 알아야 할 사항.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먹기 시작하면서 속이 더부룩하게 느껴질 수 있다. 위장에 남아있는 노폐물들이 청소되고 있는 증상이다. 독소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면 더부룩함도 사라진다. 일주일 정도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할 때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된다. 독소들로 인해 과일이 발효되는 것을 완화시켜줘 속이 한결 편하다. 설사의 경우도 몸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 명현 반응으로 이해하면 된다. 수분 함량이 많은 진짜 음식들만 계속 들어오면 위장이 청소되는 것은 당연하다. 오랫동안 남아있는 숙변이 제거되는 좋은 증상으로 보통 이틀 내에 멈추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과나 사과 주스를 먹고 속이 너무 쓰리거나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바나나로 대체해서 위 점막이 회복된 후에 사과를 먹기 시작하면 된다. 보통 일주일 정도면 위장 기능이 회복되어 사과를 먹어도 불편함이 없게 된다. 토마토의 경우는 알러지가 있으면 다른 과일로 대체해서 먹는다. 가공된 오렌지 주스가 산성이지 살아있는 오렌지는 몸을 산성화하지 않는다. 이것을 구별해야 한다. 각종 가공 음료수보다 살아있는 과일 주스가 몸에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더 이상 과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자. 과일 주스를 마실 때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뒤에 다른 음식을 먹자. 더욱 효과적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속이 거북하고 더부룩한 것은 사과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사과를 오랫동안 식후에 먹어오면서 생긴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각종 가공식품의 화학 첨가물 섭취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산성과일은 공복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 하는 것이다.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 같은 과일도 실제로 몸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이 된다. 산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과일은 절대 몸을 산성화시키지 않는다. 그랬다면 호모사피엔스는 멸종했다. 어떤 종류의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먹을지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다. 살아있는 신선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면 된다. 현재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약간의 두통과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 독소 청소를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별도로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림프 시스템이 자가치유하는 과정 중에는 부종과 가려움이 동반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자. 설사는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다. 수분 함량이 많은 과일 주스로 탈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순간의 불편함에 놀라서 멈추지 말아달라는 부탁이다. 과일이 맞지 않는 체질은 없다.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오염된 몸이 정화되는 과정을 며칠만 참고 넘기면 된다. 인내해주면 몸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답한다. 밤사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회복과 노폐물 배출을 하며 아침을 맞이한다. 기상 후에는 물을 꼭 한 잔 마셔준다. 낮 12시까지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먹자. 장소나 시간에 구애 없이 먹기 편한 과일 주스가 좋다. 과일 주스는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며 다른 음식을 받아들일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과일 주스는 절대 가공된 것을 사서 먹어서는 안 된다. 가공 주스가 당을 올리고 산성화시킨다.
농약의 경우는 물에 1분 정도 담궈서 흐르는 물에 헹구면 분해된다. 꼭지 부분은 먹지 않는다. 몸이 정화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은 며칠 내로 없어진다. 과일 주스로만 아침을 시작하고 보내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3개월 10kg 감량을 할 때는 시간에 따라 음식 섭취, 탄수화물 제한을 해야 한다.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목표 체중과 기간을 정해야 한다. 75kg 이하인 경우는 10kg 정도 감량이 일반적이다. 90kg 이상인 고도 비만인 경우는 20kg 감량이 필요하다. 몸은 체중을 유지하려는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10kg 감량의 가장 적정한 기간이며 다시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는 요요를 방지할 수 있다. 20kg 감량에 몸이 완전히 적응하는 기간은 1년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 달 또는 그 이하로 단기간에 5kg 감량이 필요한 경우에 맞는 방법도 제시한다. 배출 주기와 동화 주기는 반드시 지키자. 이번 목차에서는 현실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배출, 새벽 4시에서 낮 12시, 섭취, 낮 12시에서 저녁 8시, 동화,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이 주기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자. 배출 주기에는 항상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섭취한다. 동화 주기에는 물만 마신다. 이 두 가지 원칙은 항상 지켜주면 된다. 과일은 통조림이나 말린 과일이 아닌 신선한 과일을 말한다. 과일 주스는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진 주스는 사서 먹으면 안 된다. 사과나 바나나 정도만 넣어서 직접 갈아 마시면 된다. 생활을 하다 보면 놀러 갈 때도 있고 친한 사람들과 모임을 하는 날도 있다. 최대한 약속을 제한하자. 이럴 때 먹게 되더라도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이어트에 있어 결과는 체중이다. 체중은 몸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빠진다. 3개월이라는 시간에 10kg을 감량할 때 요요가 없다. 10kg 이상의 감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에 20kg 감량을 목표로 삼자. 3개월에 20kg을 감량하고 3개월 뒤에 다시 원상태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건강만 더 해치는 다이어트가 된다. 10kg 감량 후 3개월은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이후 3개월간 추가 10kg을 감량하고 다시 3개월은 유지하는 데 집중한다. 6개월씩 2번에 걸친 감량을 하고 이후 1년 동안은 꾸준히 유지해야 내 최종 몸무게가 된다. 체온을 항상 유지하려는 항상성처럼 몸무게도 적정 수치를 기억하는 세트포인트 지점이 있다. 현재의 몸 상태에 맞는 지방을 비축하려는 것이다. 급하게 살을 뺀 경우에 반드시 요요가 생기는 이유다. 보통 5kg 정도가 감량되면 정체기가 반드시 온다. 지방이 빠져나간 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 달에 5kg 정도가 빠지면 2주 정도 정체기를 거쳐 조금씩 추가 감량이 이루어진다. 이때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고 해오던 패턴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어트 기간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다. 이 방법은 직장인들을 위한 일반적인 실용편으로 이해해도 된다. 동물성 식품을 먹어도 된다. 기본적으로 식사는 일을 이식이다. 아침 식사를 해오던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일이나 과일 주스로 바꾸자. 공복을 유지하다 점심을 먹어도 좋다. 12시간 공복을 지키자. 회식이나 저녁 약속으로 인해 밤 9시에서 10시까지 음식 섭취를 했다면 최소한 다음날 아침 9시에서 10시까지는 물만 마시도록 하자. 12시간 이상 공복 유지를 통해 내장지방을 비롯한 체지방이 분해된다. 하루 한 잔의 커피가 꼭 필요할 때는 과일 주스 섭취 후
오후 2시 전까지가 좋다. 당질, 탄수화물을 제한하자. 점심과 저녁은 일반식으로 먹어도 된다. 기억할 것은 당질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밀가루를 사용한 면과 빵이다. 점심, 저녁 메뉴로 김밥, 라면, 우동, 국수, 파스타는 피하자. 쌀밥은 평소 먹는 양의 절반만 먹도록 한다. 현미밥을 챙겨와서 백미 대신 먹으면 가장 좋다. 떡이나 볶음밥은 피하자. 찜닭을 먹을 때 들어있는 당면은 먹지 않도록 한다. 튀김 음식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를 제한하자. 회사 탕비실에 구비된 빵이나 과자는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는 먹지 말자. 과일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 말린 과일이나 통조림 과일은 제외다. 당질 제한은 탄수화물을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흰쌀밥, 빵, 면류를 제한한다. 동물성 식품인 고기, 생선, 달걀 섭취도 가능하다. 채소, 버섯류, 해조류, 두부 등을 골고루 섭취하면 된다. 국수가 먹고 싶을 때는 메밀국수를 먹자. 시중에는 100% 메밀을 사용하는 음식점을 찾기는 힘들다. 동료들과 콩국수나 냉면집에 갔을 때는 메밀국수를 먹자. 빵 역시 통밀빵은 먹어도 좋다. 고기를 먹을 때도 당질 제한을 한다. 탄산음료는 마시면 안 된다. 고기를 충분히 먹고 밥은 함께 먹지 않는다. 쌈, 채소에 먹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고기는 가급적 지방이 적은 부위로 먹자. 삶아 먹는 수육 형태가 좋다. 구운 생선은 최대한 기름을 제거하고 먹자. 해조류와 버섯류를 챙겨 먹자.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또는 코코넛 오일을 곁들여 먹자. 술을 꼭 마셔야 하는 상황에는 맥주보다는 소주를 마시자. 맥주나 칵테일에는 당질이 많이 들어있다. 소주, 위스키, 브랜디 같은 증류주는 당질이 없어 괜찮다. 물론 술은 안 먹는 게 다이어트에는 가장 좋다. 술과 함께 먹는 안주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주는 견과류나 치즈 정도에 만족해야 한다. 마른 안주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자. 1개월에 5kg 감량이 필요한 경우의 방법이다. 웨딩 사진이나 돌사진 촬영, 소개팅 등 단기간에 체중 감량이 필요한 경우다. 당질 제한은 동일하다. 쌀밥은 전혀 섭취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제한한다. 고기, 생선, 계란, 각종 유제품류를 먹지 않는다. 철저하게 현미밥과 채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자. 외식을 하는 경우에는 국이나 찌개는 제하고 비빔밥 같은 채소와 함께 먹는 메뉴를 정하자. 주말 또는 일주일에 이틀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다. 지켜야 할 사항 목록. 1번. 기상 후 물 한 잔 마시기. 낮 12시까지는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마시기. 2번.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 공복 유지. 3번. 점심과 저녁 식사에서는 탄수화물 철저하게 배제. 백미 대신 현미밥 섭취, 밀가루가 들어간 빵, 면, 떡 종류 제한, 튀긴 음식 제한, 라면,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 피자, 치킨, 햄버거, 감자튀김 섭취 제한, 나물, 버섯류,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등 두부, 쌈채소, 양배추, 백김치, 반찬 섭취. 4번. 3개월에 10kg 감량 목표 경우 동물성 섭취 가능. 당이 들어간 유제품류는 섭취 제한. 5번. 1개월에 5kg 감량 목표 경우 동물성 식품 섭취 제한. 6번. 술은 맥주 대신 소주만 한 번에 2-3잔까지만 섭취. 안주는 견과류, 마른 안주 위주로 섭취. 7번. 일요일은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섭취. 8번. 한 달에 5kg 감량 시에는 주말 또는 이틀은 모두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섭취. 9번. 식사는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10번. 식사 중에 물 마시지 않기.
식후에는 입만 가볍게 헹구고 2시간 후부터 마시기.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식생활 습관의 가장 큰 변화는 2가지다. 배출 주기. 새벽 4시에서 낮 12시에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다. 동화 주기.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에는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공복 유지를 12시간 하면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2가지 원칙만 지켜도 독소와 노폐물 배출로 체중 감량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여기에 당질 섭취 제한을 해주자. 기본적으로 흰 쌀밥 대신 현미를 먹자. 밀가루가 들어간 빵, 면류 음식은 제한한다. 당이 들어간 유제품과 튀긴 음식들도 제한하면 된다. 그 외 음식들은 섭취가 가능하다. 단기간 감량이 필요할 때는 동물성 식품까지 제한해주자. 일주일에 하루는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섭취하면 된다.